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 골라서 흔들어드리는 최광희의 영화 쉐킷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바이벌 게임의 사회학이라고 하는군요.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게임의 사회학. 일단 네. 주제부터 흥미를 자아냅니다. 네네. 어떤 영화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요즘 TV 보면은 사실 서바이벌 게임이 일상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냥 요즘 흔히 많이들 보시는 오디션 프로그램. 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속 탈락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그런 방식이 이제 결국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종의 예전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우승자 한 명 딱 만들고 나머지는 다 그냥 우승 못하는 걸로 한꺼번에 결정이 되잖아요. 네, 한 방에 했죠. 한 방에. 근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한 해에 한 명씩 탈락. 네. 또 집에 돌아가고, 한 해에 한 명씩 탈락. 또 집에 돌아가고. 이런 식의 서바이벌 게임 룰이 이제 정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요리사 뽑는 프로그램이니, 패션 모델 뽑는 프로그램이니, 가수 뽑는 프로그램이니,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서바이벌 서사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가운데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좀 감동을 자아내는, 눈물, 콧물 짜내는 그런 방식의 드라마 전략. 한편으로는 탈락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긴장을 뽑아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참여자들의 개인적 사연을 통해서 감동을 자아내는 이 두 가지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최근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서바이벌 게임,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사 전략. 네, 냉혹함과 눈물을 뒤섞어 놓은, 네,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놓은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인기를 끌고 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 자체가 말하자면 1대 99의 사회. 계속 탈락이 되고 한 사람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그런 일종의 정글 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회 현실이 그런 프로그램들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 탈락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거꾸로 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렇게 심어놓는 네. 그런 또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 아주 흥미로운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바로 헝거 게임 캐칭 파이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헝거 게임 캐칭 파이어는 이제 제니퍼 로렌스라고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그 젊은 여배우입니다. 24살밖에 안 됐는데 올해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런 여배우입니다. 이 제니퍼 로렌스가 이 영화 속에서 캣니스라고 하는 주인공 역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이 헝거 게임 캐칭 파이어의 기본 설정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서바이벌 게임의 기본 룰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미래가 배경이에요. 근미래. 예, 근미래, 가까운 미래라는 네. 얘기죠. 파넴이라고 하는 독재 국가가 있습니다. 네. 절대 독재자가 이 영화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75년 전에 이 독재에 맞서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독재자가 이 반란을 진압한 상태에서 다시는 내게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일벌백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헝거 게임이라고 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이제 고안해냅니다. 75년 전에.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데요. 자신에게 저항했던 그 반란을 일으켰던 마을들이 이제 총 20몇 개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별로 다 나눠서 한 구역에서 한 커플씩 차출을 합니다. 네. 그냥 무작위 차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아레나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그 전투 공간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서로 거기에서 서로를 죽고 죽이게 하는 그런 게임을 이제 펼치고 그것을 미디어를 통해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 생존자는 최종 우승자다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또 우승 세레모니를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일종의 어떤 그 미디어
이벤트를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의 설정은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그 서바이벌 게임의 기본 룰을 좀 극단화했다. 네. 영화적으로 좀 극단화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정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 헝거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설정 안에다 은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캣니스, 제니퍼 로렌스가 맡은 캣니스가 12구역의 그 대표 선수로 차출이 돼가지고 이제 헝거 게임에 투입이 되는데 1편이 지난해 개봉했었거든요. 파넴의 불꽃이라고. 이미 1편이 있군요. 예, 이것은 이제 올해 지난주에 개봉한 캐칭 파이어는 속편이 되겠는데 이 캣니스가 1편에 얼떨결에 헝거 게임에 출전을 하게 돼서 우승자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우승자가 되는데 어떻게 우승을 하느냐면 서로 죽이는 그런 룰을 거부를 해버려요. 캣니스가. 예, 그러니까 다른 이를 죽여서 우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서로 막 죽이는데 이 캣니스는 그 사이를 그 전투를 계속 피해 다니면서 결국 끝내다 생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서 자기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의 예외로 존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는. 그러면서 이제 이 캣니스가 그 파넴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일종의 어떤 혁명적 그 아이콘이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캣니스로부터 희망을 얻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도,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지 않아도 우승할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캣니스가 사람들에게 일단 영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 파넴이라고 하는 그 독재 국가의 독재자가 야, 캣니스 쟤를 제거해라. 근데 제거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75회 스페셜 헝거 게임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역대 우승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스페셜 헝거 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캣니스가 그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헝거 게임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음모를 이제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TV를 통해서 또 굉장히 큰 이벤트처럼 사람들에게 중계가 되고 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또 즐기면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랬을 때 또 캣니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의 이 음모에 저항할 것인가. 또다시 다시 헝거 게임에 투입이 됐는데 여기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를 그 판타지 스릴러 특유의 호흡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캣니스의 전략은 동맹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말하자면 서바이벌 동맹을 맺는 것이죠.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우리는. 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동맹을 맺고 그 아레나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들끼리 서로를 도와가면서 이제 살아남으려는 그런 이제 행보를 취하게 되는데 거꾸로 이 상황을 연출한 파넴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계속 동원합니다. 네. 갑자기 독가스를 내뿜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를 빙자해서 만들어진 자연재해죠. 그런 것들을 막 연출해가지고 이들의 목숨을 계속해서 위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서로를 도와가면서 좀 계속해서 그 생존을 위한 그 사투를 벌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죠. 네. 또 이러한 과정들이 다시 사람들한테 보여지면서 캣니스는 더더욱 혁명적인 혁명투사로서의 그 자신의 어떤 그 상징성을 또 키워나가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3편, 4편이 이제 모킹제이라고 하는 그 부제를 달고 이제 내후년에 개봉을 하게 되거든요. 모킹제이 파트 1, 모킹제이 파트 2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봉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캣니스가 마치 V 포 벤다타라는 영화에 나왔던 V처럼 이제 파넴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혁명 투사로서의 모습으로 이제 활약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개봉될 네. 속편도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죠. 예, 이번 속편을 만든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이 이전에 그 나는 전설이다라는 작품을 연출했던 감독인데요. 네. 모킹제이 파트 1, 파트 2의 연출을 한꺼번에 맡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캐칭 파이어 개봉과 동시에 그 다른 속편 2편을 연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그 헝거 게임 캐칭 파이어는 그렇게 독재라는 것이 어떻게 미디어와 협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통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흥미로운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은
서로를 죽고 죽이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박스 안에, 상자 안에 쥐떼들을 가둬놓고 그들이 너무나 많은 쥐떼들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를 먹는다잖아요. 잡아먹는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정신 못 차리게 경쟁 구도 안에다 집어넣어버리면 그 통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네. 예, 정치적인 어떤 부조리나 이런 것들에 무관심해지고 내 눈앞에 있는 자만을 오로지 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식의 통제 방식도 굉장히 전형적인 그 독재적 통치 방식의 하나라는 것을 헝거게임이라는 영화가 아주 은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영화 속에 그 특별 회차에서 보여주는 동맹이라는 전략. 네네. 이것은 뭐 현실 속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대에 해당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같은 뜻을 품고 또 그 같은 뜻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뜻이라면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하는 것이 부조리한 큰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또 다른 영화 뭐 어느 거 갖고 오셨어요? 네,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하고 굉장히 유사한 설정의 영화인데요. 예. 그 지난 2000년에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2001년에 개봉했군요. 네. 후카사쿠 킨지라는 감독이 만든 일본 영화 배틀 로얄. 네. 배틀 로얄이라는 작품도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배틀 로얄의 설정은 그렇습니다. 역시 근미래 일본이 배경이고요. 네.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교육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률 하나를 제정하는데 그 법률 이름이 BR법입니다. BR. 이게 배틀 로얄의 준말이죠. 신세기 교육개혁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무작위로 한 학급을 선발합니다. 예. 그래서 얘들을 3일간 무인도에 보내요. 그리고 그 보낸 가운데 친구들끼리 실제로 서로를 죽여야 돼요. 그런 서바이벌 게임을 벌여서 최후의 생존자만이 이제 살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잔인한 법률이죠. 예. 그런 법률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어떤 학교의 3학년 B반의 42명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무인도로 납치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인자하셨던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 돼가지고 말 안 듣는 학생한테 칼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칼을 꽂아버린다든가 바로 그 자리에서 너 떠들지 마 그랬는데 떠들었다고 칼을 던져버려요.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 아이들을 말하자면 이 서바이벌 게임의 우리 속으로 이제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에 장착된 목걸이를 통해서 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를 하게 되고, 네. 근데 이들에게 무기를 나눠주고 서로 총을 쏜다든가 칼을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서로를 죽고 죽이게 만드는 서바이벌 게임을 펼쳐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배틀로얄이라는 영화는 경쟁 지상주의, 1등 지상주의에 함몰된 어떤 교육 현실. 네. 근데 이것을 또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은유하고 있는, 풍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배틀로얄도 마찬가지로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와 같은 동일선상에서 지금의 사회, 서로를 짓밟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좀 뭐랄까 무시무시한 경쟁사회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배틀로얄 그 설정을 들어보니까요. 네네. 물론 이제 주제의식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영화 10억이 생각이 나요? 네, 그렇죠. 10억이라는 영화도 서바이벌 게임, 서로를 진짜 죽여야 되는 네. 서바이벌 게임을 담고 있는데 10억이라는 영화는 사실 그 절대 권력이라든가 부조리한 어떤 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도 그 서로에 대한 무관심 네. 때문에 벌어지게 된 어떤 비극에 대한 복수극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10억이라는 영화가 헝거게임이나 배틀로얄하고 조금 주제의식적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네.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흥미로운 영화 소개해 주셨는데 그 헝거게임은 지금 개봉 중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배틀로얄은 언제 개봉한 영화인가요? 지난 2001년에 한국 개봉했으니까요. 지금 네. 뭐 인터넷이나 IPTV를 통해서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노 다케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독 겸 배우, 또 코미디언이죠. 기타노 다케시가 거기서 지금 굉장히 무시무시한 담임 선생으로 등장해서 네.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헝거게임 OST 준비가 됐나요? 네. 헝거게임 OST Place for Us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최강희 평론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re is a wall of silence in my way. What's quieting the voices I cannot say? Yeah, through all the wars I fought in my mind.